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상식 중에 상식, 부동산에 관련돼서 최고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면 무조건 알아야 될 상식입니다. 부동산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많이 알아야 될 상식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난개발이 되겠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넓고 높게만 짓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물 간의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타인들의 어떤 생활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창문 너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당하고 그리고 일조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게 되면 1층이나 2층 뭐 낮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건축법에 보게 되면 어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은 건물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폐율, 건물 넓이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건축 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 면적이 100평에 있는 1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일 때 건폐율은 몇 프로일까요? 자, 계산식으로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이 100일 때 건축 면적이 80이다. 그럼 80 나누기 100 하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건폐율은 80%가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건폐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만약에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150제곱미터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건폐율이 80% 내에서만 건물을 지으세요. 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80%를 맞추려면 건물의 바닥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해야지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에 맞추려면 이 150제곱미터의 그 대지 면적에 약 120제곱미터를 바닥 면적을 하게 되면 80%의 건폐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 나누기 150 하게 되면 곱하기 100 해서 80%의 건폐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폐율이 낮은 토지를 보게 되면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지역들은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주거지역은 타인의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간의 간격을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일조량이나 어떤 채광 그리고 통풍을 더욱더 좋게 하려면 그리고 어떤 쾌적성을 유지를 하려면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물 간의 간격을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게 책정이 돼 있죠. 하지만 상업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간격이 좁아도 어떤 타인의 어떤 생활을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건폐율을 그 지자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건폐율이 있고 법정 용적률이 있는데 어떤 법정 건폐율을 보게 되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도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50%가 되고 그다음에 1종 전용 주거지역 50%, 2종 전용 주거지역 5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식이냐면 단독주택 위주로 건물을 짓는데 4층 이하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주택의 어떤 종류들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4층 이하에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제1종 생활시설은 어떤 거냐면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한의원
하수원, 적골원, 뭐 침수원, 안마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그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주거 형식의 그런 주거 지역이 일종 주거 지역이고, 이종 주거 지역은 연립이나 어떤 다세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중층의 이런 주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 게 이종 주거 지역이고, 삼종 주거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거 지역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면적 건폐율을 보이는 게 70%인데 이것은 준주거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역이지만 상업적인 그러한 요소가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준주거 지역인데, 이 지역은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폐율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70%까지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상업지역도 역시 많이 분류가 되죠.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건 90%인데 중심상업지역,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고 이런 지역들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만들어서 90%까지 100평이다라고 하면 90평의 바닥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심 상업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네, 유통에 관련된 유통 상업지역도 80%고, 이렇게 좀 바닥 면적이 넓게 지어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상업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공업지역도 역시 뭐 중공업지역도 있고 일반 중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용 공업지역도 있죠. 그래서 70%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주거이냐 상업이냐 공업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중요한 부분, 건폐율이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 건물이 1층은 이렇게 뭐 한 4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2층은 또 이렇게 지어질 수도 있죠. 약 50평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건폐율이 몇 평이냐? 1층 바닥 면적이라고 하면 40%가 맞는데 2층이 더 넓기 때문에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보는 직각으로 볼 수 있는 그 면적입니다. 그래서 50%가 맞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 이슈들을 접하면서 들어볼 수 있는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부동산 상식 공부해 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에 건폐율과 용적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대표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건폐율은 넓이, 용적률은 높이인데, 만약에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다. 근데 1층이 50제곱미터, 2층이 50제곱미터, 3층이 50제곱미터, 4층이 50제곱미터. 이 연면적이죠.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비율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그러면 합하게 되면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이 2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용도 지역도 역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 틀린데,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을 보게 되면 200제곱미터죠. 네, 하지만 대지 면적을 보니까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용적률이 200%가 맞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용적률이 거의 1300%까지 되죠. 예. 그러면 100평의 땅에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1300%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80이죠. 상업지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80평의 이 건물 바닥 면적인데 이것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16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80평 곱하기 16 하게 되면 1280평이 되겠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그러면 1280 나누기 대지 면적 100 곱하기 100 하면 정확하게 12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평 면적에 80층 바닥 면적으로 해서 16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용적률. 그래서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용적률을 나타낼 때, 자, 100평의 땅에 만약에 50평, 1층만 지었다. 그러면 용적률이 50%가 되는 거고요. 자, 100평의 땅에 3층이죠. 50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가 되는 거죠. 자, 지하가 있습니다. 50평. 하지만 50평은 지하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의 용적률은 몇 프로일까요? 단편적으로 계산식을 하게 되면 50 하니까 200%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하에 있는 그러한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곳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다.
이게 바로 필로티 주차장이다. 50평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필로티 주차장도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용적률 자체가 15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용도지역을 보게 될 때 건폐율과 그다음에 용적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종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50%, 일반 주거지역도 60, 50. 자, 3종은 아파트 지역이죠. 많은 세대가 거주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 간의 간격이 넓어야 됩니다. 그만큼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이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자체가 60이 아니라 50%, 10%가 낮죠. 그리고 용적률도 보게 되면 200% 이상, 30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자, 준주거지역은 70%에 500%까지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에 1300%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 보게 되면 건물들이 빼곡하게 높게 올라간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들 보면 그냥 단독 주택만 이렇게 지어진 그런 곳이 있고 다 틀리죠. 그래서 이 토지의 어떤 가치가 어느 쪽이 더 좋은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그 땅이야말로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 이유가 바로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은 가격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